요즘 AI 혁명 이야기 정말 많이 들리죠. 그런데 이 엄청난 기술 발전이 사실은 우리가 잘 모르는 거대한 에너지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자, 오늘 슬라이드를 통해서 한국이 마주한 이 AI 딜레마, 그리고 그 뒤에 숨어 있는 에너지 문제의 진짜 핵심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입니다. 우리 세상을 통째로 바꾸고 있는 이 AI 혁명, 과연 그 뒤에 숨겨진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는 대체 뭘까요? 그 답은요, 바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전기, 전력이죠. AI가 똑똑해지면 똑똑해질수록 전기를 빨아들이는 그 속도는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리고 이건 지금 전 세계를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에너지 위기로 몰아넣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 AI 때문에 생긴 전력 위기, 이게 결코 혼자 오는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 보시겠지만 사실 전 세계는 이미 지정학적인 문제, 또 기술적인 변화 때문에 거대한 에너지 격변의 한가운데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화석연료 가격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죠. 중국은 중국 제조 2025라는 기치 아래 AI랑 산업 패권을 잡으려고 에너지 인프라에 정말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본까지 전력망이랑 데이터망을 동시에 까는 새로운 전략을 발표하면서 이 에너지 확보 전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죠. 특히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의 상황을 보면 이게 참 흥미롭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에너지 정책이 그냥 180도 뒤집히는 아주 극심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한쪽에서는 친환경, 신재생에너지를 외치는데 다른 쪽에서는 아니다, 화석연료와 원자력을 더 늘려야 한다고 선언하는 시기죠. 바로 이런 불확실성이 지금 세계 에너지 시장 전체를 뒤흔들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전 세계가 에너지 전쟁을 벌이는 동안이요. 이 모든 혼란이 유독 더 심각하게, 더 치명적으로 다가오는 나라가 있습니다. 네, 바로 한국입니다. 지금부터 한국이 처한 아주 독특하면서도 위험한 약점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93.9%? 정말 충격적인 숫자죠. 이게 바로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입 의존도입니다. 우리가 쓰는 에너지의 거의 전부를 밖에서 사온다는 뜻이에요. 이 숫자 하나가 한국 경제가 외부 충격에 얼마나 속수무책으로 노출되어 있는지를 그냥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설상가상으로 우리나라는 전력망이 주변 어떤 나라와도 연결되지 않은 그야말로 완벽한 에너지 섬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유럽이나 북미 국가들처럼 갑자기 정전 사태가 나도 이웃 나라에서 전기를 빌려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문제가 터지면 처음부터 끝까지 오롯이 우리 혼자서 감당해야 하는 거죠. 이 그래프가 지금 우리가 겪는 문제의 핵심을 정말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30여 년간 전기를 쓰겠다는 수요, 그리고 전기를 만드는 발전소는 폭발적으로 늘었거든요. 그런데 정작 그 만들어진 전기를 전국 방방곡곡으로 실어나를 전력 고속도로, 그러니까 송전망은 거의 제자리 걸음 수준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보고서에 이런 강력한 비유가 등장합니다. 국가 송전망이 동맥경화에 시달리고 있다. 정말 딱 맞는 표현이죠. 혈관이 꽉 막혀서 피가 제대로 돌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전력망이 지금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 모든 약점들이 한데 뭉쳐서 최악의 시너지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전은 수십조 원의 적자에 허덕이고 있고 신재생 에너지 비중은 OECD 평균에 한참 못 미치는 최하위 수준이에요. 전력망 건설은 계속 늦어지고 심지어 20년도 더 된 낡아 빠진 시장 구조가 새로운 기술이 들어오는 걸 가로막고 있는, 뭐랄까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인 셈이죠. 상황이 이렇게까지 심각하다면 그럼 대체 해결책은 어디서부터 찾아야 할까요? 그 해법은 바로 에너지 시스템의 가장 뿌리, 즉 공급망을 처음부터 다시 튼튼하게 만드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 목표는 바로 회복 탄력성입니다. 그냥 전기를 더 많이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떤 외부 충격이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고 버텨낼 수 있는 그런 튼튼한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고립된 에너지 섬인 우리나라한테는 이게 곧 국가의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자, 이 회복 탄력성을 기르기 위한 5단계 전략을 한번 보시죠. 첫째, 한미동맹을 강화해서 에너지 공급처를 다변화하고,
둘째, 신재생 에너지나 수소 같은 미네에너지 산업을 국내에서 키웁니다. 셋째, 중국 의존도가 너무 높은 핵심 광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넷째, 동북아 슈퍼그리드 같은 아주 장기적인 영내 협력도 추진하고요. 마지막으로 AI와 에너지를 합치는 융합 기술에서 세계적인 리더가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위험은 줄이고 혁신은 키우는 다각적인 접근법인 거죠. 자, 여기서부터는 이야기가 훨씬 더 커집니다. 단순히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는 수준을 넘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자체를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만들자는 아주 담대한 비전이 제시되거든요. 이 거대한 비전의 배경에는 전기의 시대가 온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2050년쯤 되면요, 인류가 쓰는 에너지의 거의 절반이 전기가 될 거라고 해요. 이건 뭐로 의미할까요? 바로 첨단 전력 기술을 가진 나라가 미래 시장을 지배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 새로운 시대를 이끌려면 당연히 전력망도 진화해야겠죠. 에디슨이 만든 단순한 직류 전력, 즉 1세대에서 시작해서 중앙 집중형 교류망인 2세대를 거쳐 이제는 AI를 기반으로 하는 똑똑하고 분산된 5세대 미래형 네트워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더 이상 단순한 전깃줄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지능형 에너지 플랫폼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 미래형 네트워크의 핵심 기술이 바로 이 DDD 혁신 플랫폼입니다. 더 효율적인 직류 DC를 기반으로 중앙 집중에서 벗어나 지역별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분산화, 디스트리뷰트, 그리고 이 모든 것을 AI로 똑똑하게 관리하는 디지털화, 디지털. 이 세 가지가 바로 미래 에너지 시스템의 청사진인 셈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기술이 있어도 그걸 제대로 쓰려면 판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바로 시장 개혁이죠. 정부가 모든 걸 계획하고 통제하는 낡은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독립적인 규제기관을 만들고 소비자들이 직접 전기를 고를 수 있게 하고 또 가상발전소 같은 새로운 사업 모델들이 마음껏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시장 중심의 시스템으로 완전히 뜯어 고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 목표는 뭐냐? 바로 이 모든 기술과 시스템, 노하우를 K-그리드라는 하나의 브랜드로 묶어서 전 세계에 수출하자는 겁니다. K-팝, K-반도체가 세계를 휩쓴 것처럼 대한민국의 전력 시스템 자체를 새로운 글로벌 명품으로 만들겠다는 정말 야심찬 계획이죠. 결국 이 보고서가 말하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이제 전력 산업은 단순히 전기를 공급하는 기간 산업이 아니라 AI와 제조업, 나아가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전략적인 척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이 남습니다. 과연 한국은 자신의 가장 큰 약점이었던 이 에너지섬이라는 한계를 세계를 이끌어갈 다음 성공 스토리로 멋지게 바꿔낼 수 있을까요? 자, 설계도는 나왔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걸 정말 해낼 수 있느냐 하는 실행력. 바로 그것이 우리 앞에 놓인 진짜 시험대일 겁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